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을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조정 진단 서비스를 통해 무담보 채무 1억 원이며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기본적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셔야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과 진단 결과를 보고 무료 채무조정 진단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7개월 이상 연체가 된 상황으로 무담보 채무 원금은 8,800만 원이며 이자는 1,200만 원으로 총 채무는 1억 원입니다. 그중 시자산관리와 D대부는 매각된 채무입니다. 담보 채무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3억 4천만 원이며 매월 100만 원 정상상환 중입니다. 채무자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소득은 월 450만 원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아파트가 있고 감정액은 5억 원이며 이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담보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 순재산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분인 50%인 8천만 원이 본인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진단 결과입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보유한 채무자는 꼭 채권사의 개인 회생 시 저당권을 실행할 것인지를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사는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지만 일부 채권사는 당연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합니다. 담보 채무의 경우 개인 회생과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채권회사에 문의 후 저당권 실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회생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산정에 따른 생계비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36개월 변제하게 되는 채무조정입니다. 그리고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평가액보다 많아야 개인 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재산평가액은 아파트 시세에서 담보액을 공제한 1억 6천만 원 중에 본인 지분 50%인 8천만 원입니다. 월 변제액은 약 198만 원이며 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6,673만 원입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평가액보다 적기에 개인 회생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 회생은 최장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 44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8,039만 원이 되며 재산평가액보다 많게 되어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변제 기간은 44개월이며 총 변제액이 약 8,726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13%입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가 별도로 담보 채무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담보 채무 월이자는 100만 원이며 개인 회생 월 상환액 198만 원을 더한다면 총 월 상환액은 298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개인 회생을 유지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개인 워크아웃 진단 결과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 상각된 채무는 20%에서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시자산관리와 D대부의 채무가 매각된 채무로 자가 진단에서는 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번 채무자는 배우자를 제외한 미성년 자녀 2명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포함 부양가족 3인 가구 생계비 인정액은 약 252만 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득 450만 원에서 252만 원을 차감한 약 198만 원이 채무자의 월 변제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채무자는
담보채무 월이자가 100만원으로 따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상환액이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처럼 월 상환액 부담이 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는 담보이자 전액인 10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450만원에서 352만원을 차감한 약 98만원이 채무자의 월 변제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월 변제액을 대략 98만원 근방으로 조절해본 결과 변제기간이 72개월로 산정되었습니다. 월 변제액은 약 99만원이며 총 변제액은 7,120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29%입니다. 채무자의 담보채무 월이자 100만원에 개인 워크아웃 월 상환액 99만원을 더한다면 총 월 상환액은 199만원으로 앞에 개인 회생보다 월 상환액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가 생계비 인정에 따라 72개월의 변제 기간은 실제 절차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 기간에 따른 월 변제액 변동은 변제 기간 슬라이드를 조정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비교표입니다. 담보 채무 이자를 제외한 월 변제액을 보면 개인 회생은 198만원, 개인 워크아웃은 99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생계비와 담보 채무 이자를 고려하여 개인 워크아웃에서 변제 기간을 72개월로 길게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을 때는 이보다 짧게 변제 기간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채무 감면율을 보면 개인 회생 13%, 개인 워크아웃 29%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회생이 개인 워크아웃보다 채무 감면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채무자처럼 재산이 많거나 또는 상각된 채무가 많은 경우 반대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는 채무 감면율 그리고 월 변제액 모두 유리한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를 살펴보았으니 채무 진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소득과 부양가족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영업소득자로 영업소득란에 450만원을 적어 넣습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을 체크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4인 가구이지만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의 2인으로 체크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향은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인 서울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채무내역 작성입니다. 우선 최장연체기간을 체크합니다. 최장연체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조건 중 하나로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대부분의 채무가 7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이므로 90일 이상으로 체크합니다. 무담보 채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지원 협약된 채권회사의 채권만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가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회사의 채권인지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신용회복지원 협약된 채무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채권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된 채무 탭을 클릭 후 채무 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채권자, 원금, 이자를 작성합니다. 매각 또는 장기 연체는 채권이 매각된 경우 또는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클릭하여 체크하며 대출 시기는 6개월 이내 대출한 채무인 경우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 표에 등록합니다. 모든 채무를 그림과 같이 등록을 해줍니다. 매각된 채무인 C자산관리와 D대부는 매각 또는 장기 연체에 있음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채무를 제거하기 원하시면 오른쪽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담보 채무를 작성하겠습니다. 채권자명과 원금, 이자를 적고 담보물은 부동산을 선택한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표에 등록합니다. 채무 내역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재산 작성 항목입니다.
영상 속그림을 보면 배우자 재산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채무조정에서 평가 항목입니다. 이번 채무자처럼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본인 재산항의 공동명의 체크항을 클릭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로 배우자 재산항에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환가에는 아파트 감정액을 적고 담보금액에는 이 은행의 담보액을 적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금은 없으니 영원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부분을 꼭 체크한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표에 등록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서 보았던 진단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채무가 1억이고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한 채무자가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채무자는 두 제도 모두 재산 조건을 만족하여 진행이 가능하였고 채무 감면율과 월 상환 부담 측면에서 두 제도를 면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 결과 두 측면 모두 개인 워크아웃이 유리하여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의 상각이나 변제 기간의 변수가 존재하므로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무료 채무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